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해외 선물 FX 맞은 거래를 컨셉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는 김소장 해외 선물입니다. 지난주는 나스닥과 S&P가 큰 등락 없이 상승했던 한 주였습니다. 국내의 코스피도 최고가 갱신을 해서 가재, 붕어, 개구리도 모두 수익을 본 한 주가 아니었나 싶네요. 주식이나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을 가재, 붕어, 개구리에 비유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하시길래 재밌어서 저도 따라해 봤습니다. 일반 개미들도 주식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모두 돈을 벌었다는 소리인데요. 개미뿐만 아니라 가재, 붕어, 개구리도 상승장의 재미를 맛봤다는 소리니 일찌감치 주식을 현금으로 바꾸어 폭락장을 기대했던 분들은 아마도 소외된 느낌을 느끼셨을 듯 하네요. 우리 같은 개미들이 어디까지 상승할지 어디까지 하락할지 얻지 않아요. 그러니 기본적 분석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그냥 차트 이쁜 것들은 홀딩하고 차트가 무너지면 관망해서 그저 차트만 바라보고 하는 기술적 분석으로 흐름을 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지인이 사무실로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제법 큰 돈으로 주식을 하는 분인데요. 요즘 주식으로 재미 좀 봤죠? 하고 물었더니 주식 어려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면서 너스레를 떠시던데요. 얼굴 표정은 재미 좀 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저녁 밥값 내기 훌라를 치면서 두세 시간 놀았는데요. 평소 같으면 조금씩 돈을 따면서 재미를 보셨을 그분이 그날은 훌라가 잘 안 되는지 몇만 원을 잃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에이 주식으로 돈 벌어야지 훌라로 돈 벌기 어렵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주식 재미를 좀 보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이거 방송으로 이런 말 해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암튼 그날은 홀라를 해서 제가 거금 1만 5천 원을 벌었습니다. 거의 10판 치면 8판을 저는 잃는데요. 그때마다 저도 에이 해외 선물로 돈 버는 게 빠르지 훌라 안 할란다 하면서 심통을 부렸었는데요. 웬일로 이날은 거금을 벌어서 집에 퇴근하고 오던 중 핫도그 하나 사 먹고 룰루랄라 이거 재밌네 하면서 왔습니다. 노름이란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100만 원을 벌어도 그냥 그런 겁다 하는데 노름에서 만 원을 벌면 왠지 엄청 기분 좋은 느낌이 드는 것이 아마도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돈이 들어오니 돈의 체감이 확 올라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면서 이런 소소한 재미도 느껴봐야 즐겁지 않을까요? 사실 큰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잃어도 내가 오늘 밥 샀다고 생각하면 그리 아쉬운 것은 아닌데요. 사람이 승부욕이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라서요. 단돈 1,000원이라도 벌면 그게 100만 원 벌었을 때의 기쁨을 주더란 얘기죠. 그런데 훌라 하면서 느낀 것은요. 차트도 없고 내가 가진 패를 보면서 상대방이 바닥에 버리는 패를 보고 눈치를 채야 하는 건데요.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죠. 그날 운이 좋은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말인데요. 한 판을 보면 그렇고요. 10판을 통계내보면 운칠기삼이라기보다는 역시 이것도 실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운이 좋아서 내가 조금 벌어왔지만 통계를 내보면 저는 10번 중 8번을 잃습니다. 그래서 지인분들이 저를 보고 선물 거래만 하지 말고 어디 가서 훌라 과외를 좀 받고 오라는 말을 많이들 농담처럼 하는데요. 그 이유가 해외 선물이나 주식은 내가 가진 돈만 잃으면 그만이지만 훌라, 고스톱 같은 게임은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평소 밥값 내게 하는 지인들 외엔 어디 가서 고스톱이나 훌라를 치는 일은 아예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지만요. 제일 큰 노름판인 회선이 있는데 짜잘하게 다른 데 가서 놀 필요가 없는 거죠. 포커, 장기, 바둑 모든 게임은 다 똑같아요. 절대로 실력 있는 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실력자들과 2박 3일 여행을 갔다 오면서 비법을 들어도 이길 수가 없고요. 운칠기삼 또한 통하지 않습니다. 선물시장이나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유독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팥죽 끓듯 끓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주식시장은 더욱더 이상한 것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야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인데 실적도 안 좋은데 코로나 백신 나왔다고 모든 주식이 다 올라서 가재, 붕어, 개구리도 돈을 번다는 것이 웃기지 않나요? 코로나 백신도 확실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핑계일 뿐이고 지금 누군가 연날리기를 하는 것일 텐데요. 시장의 비관론이 팽배할 때 시장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시장의 비관론이 크니까 연끈을 계속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연을 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가재, 붕어, 개구리에 이어 송사리, 피라미까지 시장에 들어오길 기다리는 그 무엇이 있는 듯한 그런 때입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적벽대전 1편과 2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괜찮은 영화였는데 무료더군요. 그래서 더 재밌게 봤는데요.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국지 내용이었지만 영화로 보니 또 색다른 느낌이 있더군요. 혹시 젊은 분들 중에 삼국지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면 꼭 삼국지 읽어보세요. 우리 때는 3번 정도는 거의 다 읽어봤을 정도로 열풍이 있었는데요. 적벽대전 영화 역시 1편과 2편으로 나뉠 정도로 방대했지만 책의 내용보단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삼국지 책은 표현 못할 방대한 재미와 지략이 있는데요. 적벽대전에서 제갈량이 안개가 자욱한 틈을 타서 볏집으로 병사를 위장해 배를 보내서 도도의 병사들로부터 10만 개의 화살을 전리품으로 획득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만일 안개가 없었다면 10만 개의 화살을 가져오지 못했을 텐데 지금은 가재, 붕어, 개구리도 돈을 벌고 있지만 머지않아 안개로 가득한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어떤 분이 FX 마징거래나 선물시장은 도박판이지 투자가 아니라는 댓글로 의사표시를 하시는 글을 봤는데요. 그분 말도 맞아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주식도 투기, 선물시장도 투기, 부동산 시장도 투기인 셈인데요. 여러분, 월급 모아 언제 집 사죠? 월급 모아 저축만으로 노후 편안하신 분들 계시나요? 부모님 도움 없이 내 집 마련해서 편안하게 사는 분 얼마나 되죠? 또 그분들마저 어느 지역은 2배로 올랐는데 내 집은 하나도 안 올랐을 때 속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투기냐 투자냐 이런 걸 논하기 전에 돈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하고요. 또 돈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을 알았을 때 가재, 붕어, 개구리도 돈 버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 10만 개의 화살을 얻듯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연구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안개 자욱한 곳에서 살아남을 실력이 있는 분이 가재, 개구리, 붕어가 돈 버는 시장에서 죽을 일 없잖아요. 그때는 가재, 개구리, 붕어가 버는 돈의 2~3배를 더 벌어들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얘기가 훌라해서 적벽대전까지 이상하게 흘러갔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실력을 키우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실력은 차트뿐입니다. 차트 보는 눈을 키우셔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주린이, 혜린이 같은 초보 트레이더분들 또는 주식 경력, 해선 경력 5년이 넘었는데도 누적 수익 못 내시는 분들이시라면요. 차트 보는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차트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11월 27일 금요일 나스닥과 골드 4시간봉 종가 모습입니다. 추세를 뚫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요. 추세를 다시 뚫고 올라갈 때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골드 역시 마찬가지고요. 멈추고 다시 올라온 자리를 보면 저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봉이 옆으로 갈 때 잘 봐야 합니다. 옆으로 갈 때는 보통 횡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횡보는 가던 길로 가려고 할 때 잠시 쉬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한마디로 벽에 부딪히니 잠시 길을 넓히는 공사를 한 뒤 빠르게 슉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골드나 나스닥 지금 딱 반대로 되어 있어서 공부하기 참 좋은 차트인데요. 나스닥은 전고점에, 골드는 전저점에 진입 한번 해보시고 다시 튕겨오는 자리를 유심히 보신다면 큰 실패는 없을 듯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절 자리를 잘 봐두셔야 하고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땐 손절이라는 무기가 우리에겐 있어서 있는 재산 몽땅 털릴 일은 없다는 거. 그래서 손절은 속쓰림이 아니라 좋은 방패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무엇보다 큰 봉이 뭘 하려는지 유심히 보신다면 차트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듯 합니다.
월봉도 양봉이고 주봉도 양봉이고 일봉도 양봉인데 혼자서 내려올 거라고 바닥 파는 수고는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트레이더님들 내일이면 한 달 또 마무리되네요.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가재, 붕어, 개구리도 돈 버는 시장에서 혼자 낙동강 오래알 마냥 따로 떨어져 놀고 계시는 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